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민법 조문 정리에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조문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조문은 320조 해가지고 개념이죠.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이죠. 일단 첫 번째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다만 이 물건이 누구 거여야 되냐면 타인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또 이 물건을 점유한 자는이죠. 자,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점유해야 하는데 그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이 항부터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하고요. 불법 행위로 한 점유, 위법 행위로 인한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또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에요. 자,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따라서 필요비나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은 그 물건을 수리하고 그 물건을 개량하고 그 물건을 신축한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되지만 임차보증금이나 권리금이나 또는 매매대금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자,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유익비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되는데 다만 법원이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여했다면 아직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죠. 자,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말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의 가장 주된 효과는 뭐냐면 네가 돈 주기 전까지는 못 돌려주겠다. 유치할 권리, 반환할 권리가 있고요. 또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유치권을 이유로 경락인이나 제3자에게 직접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321조죠. 유치권의 불가분성인데 여기서 불가분성은 뭐냐면 읽어보면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돈을 절반인 2,500만 원을 변제했다 그래서 유치권이 반으로 줄은 게 아니라는 거죠. 5천만 원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은 그 유치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개념 좀 잡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22조 유치권도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이랑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이 인정이 되지만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항은 간이변제 충당권인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까지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권리가 간이 변제 충당권인데요. 이러한 간이 변제 충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감정인의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고 법원에다 청구해야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감정인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법원에다 청구를 함으로써 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권의 효과인데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으면 유치권자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해석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부터 충당하고요. 남는 게 있으면 원본에 충당하게 됩니다. 다시 까는 순서가 이자부터 까고 그 다음에 원본에 까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5조죠. 자,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유치권자가 추가적으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할 수 있고요. 요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또 이 추가로 지급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소유자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죠. 2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나요,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죠. 특색은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죠? 소유자가 선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 목적물의 소유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한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치권자도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는 부분. 자, 324조입니다. 일단 유치권자의 의무예요. 1항은 선관주유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유 의무를 집니다. 우리 민법상 주유 의무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유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유 의무,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데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유 의무는 말 그대로 자기 재산과 동일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는 얘기고요. 선관주의 의무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의무를 우리가 선관주의 의무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선관주의입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합니다. 2항 또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읽어보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요. 그럼 여기서 예외가 나오는데 채무자의 승낙이 있다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예외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랑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용한 경우에는 사망, 유치권자는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하면 소멸 청구하는 순간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고요. 유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소유자에게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 327조 채무자는 상당한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거든요. 일단 유치 목적물 대신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소멸 청구하는 즉시 유치권이 소멸되는 데 반해서 타 담보 제공을 이유로 한 유치권의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야지만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28조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죠. 따라서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따라서 법논리적으로 유치권자에게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하게 되죠? 소멸하게 되니까요. 326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채권 행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죠?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읽어보면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므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비교해서 같이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도 뭐가 아니죠?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도 간단하지만 잘 나오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정확하게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